여러분은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착하게 살아. 그래야 너도 좋은 사람 만나지. 어릴 적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말입니다. 착해야 한다. 배려해야 한다. 항상 먼저 이해하고 양보해야 한다. 그런데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나는 항상 그렇게까지 착해야 할까? 더 나아가 나는 착한 사람이고 싶었을 뿐인데 어느새 만만한 사람이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불편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하고 싶지 않은 일까지 떠맡게 되고 나보다 남을 먼저 챙기느라 정작 내 마음은 점점 소진돼가는 상황. 혹시 지금 그런 관계 속에서 조용히 지쳐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영상은 그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왜 우리는 항상 친절해야 한다고 믿는가? 모든 사람에게 착해야 하는 것이 정말 옳은가? 그리고 친절을 줄 때도 기준과 방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친절은 분명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친절은 결국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태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이해받기 위해 애쓰는 삶은 결국 자기 존중을 조금씩 갉아먹는 길이 될 수 있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서서히 관계의 주도권을 잃고 심지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 사람인지조차 잊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타인에게 너무 친절할 필요가 없는지, 그리고 그 친절이 때로는 나를 해치는 무기가 될 수도 있는지 6가지 구체적인 이유를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착하게 살지 말자는 말이 아닙니다. 무례해도 된다는 주장도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것입니다. 건강한 친절은 내가 나를 존중할 때 나옵니다. 경계 없는 호의가 아니라 기준 있는 배려. 그것이 진짜 성숙한 인간관계의 시작이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까지 친절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 6가지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친절은 기본값이 아니라 선택이어야 한다. 우리는 흔히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친절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마치 친절이 사람됨의 기본값인 것처럼 여겨지죠. 하지만 사실 친절은 기본값이 아니라 선택이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푸는 건 나의 자유의지에서 비롯돼야 하는 일이지 타인이나 사회가 요구하는 도덕적 의무가 되어선 안 됩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회사에서 매번 회식 자리 정리를 도맡아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처음엔 고마워하던 동료들이 몇 달이 지나면 당연히 그 사람이 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지도 않고 고맙다는 말도 줄어들죠. 왜일까요? 호의가 반복되면 권리가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친절이 기본값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의 수고는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합니다. 처음에 자발성은 사라지고 당연함이라는 이름의 부담만 남게 되는 겁니다. 사회심리학에서도 이와 관련된 개념이 있습니다. 이를 호혜성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칙은 상대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때 나도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암묵적 규범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법칙이 깨질 때 발생합니다. 호의가 반복돼도 아무 반응이 없거나 되려 더 많은 걸 요구하게 될 때 그때 친절은 상호성 없는 일방적 소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절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선택의 기준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행동이 나를 지치게 하는가? 상대는 이 친절을 존중하는가? 이 2가지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그 친절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천 팁을 드리자면 처음부터 선을 그어두는 게 좋습니다. 이번엔 도와줄게. 하지만 다음번엔 같이 하자. 오늘은 시간 괜찮지만 자주는 어렵다. 이처럼 자신의 경계를 부드럽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은 당신의 친절을 더 귀하게 여기고 무례한 요구도 줄어듭니다. 우리는 누구나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이 나를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그 친절은 나에게도 타인에게도 건강하게 작용합니다. 친절은 기본이 아니라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아는 선택의 도구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친절은 나의 경계를 흐린다. 사람들에게 늘 친절하고 거절도 못하고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흔히 착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그건 좋은 사람이 아니라 경계 없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경우 주위 사람들은 점점 당신을 편한 사람, 나아가 만만한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감사했던 작은 배려들이 어느 순간 당연한 의무가 되어버리고 이 사람은 싫다고 말하지 않으니까 뭐든 부탁해도 된다는 식의 무의식적인 기대가 쌓이게 되죠. 예를 들어 직장에서 매번 야근을 대신해주던 동료가 있다고 합시다. 그는 처음엔 동료를 도와주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두 번 거절하지 못한 친절이 계속되자 팀에서는 그를 야근 담당처럼 여기게 되었고, 그가 한 번이라도 오늘은 좀 어려워요 라고 말하면 왜 갑자기 그래? 라는 반응이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경계가 사라졌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을 자기치매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억누르고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다 보면 결국 자신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상태죠. 이렇게 되면 마음속엔 분노가 쌓이고, 그 분노는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싫다고 말하는 연습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거절은 무례가 아니라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나의 한계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표현은 분명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엔 도와주기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에 여유 있을 때 함께해요. 그 부탁은 지금 제 상황에선 힘들어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말들은 당신의 친절함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당신이 경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전달해 줍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빠르게 그 선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당신을 더 이상 무작정 이용하려 들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모두에게 친절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면서도 존중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진짜 친절은 거절할 줄 아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그 용기는 결국 당신을 더 건강한 인간관계로 이끌어 줄 겁니다. 3.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태도는 자신을 소모시킨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회사에선 동료, 친구들 사이에선 좋은 사람, 가족 앞에선 책임 있는 자녀나 부모. 이 각각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에게 실망을 주지 않으려 항상 맞춰주고 배려하고 기분을 살피며 행동합니다. 하지만 이런 친절의 총합이 어느 순간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30대 직장인 어씨는 회사에서는 늘 남의 업무까지 도와주고 친구들의 고민 상담도 밤늦게까지 들어주며 가족들 부탁도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처음엔 넌 진짜 좋은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들으며 뿌듯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는 이유 없는 피로감과 무기력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시간을 돌볼 틈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친절이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감정적 번아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인간관계 피로라고 설명합니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과도한 노력, 거절하지 못하는 성향, 그리고 항상 좋은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는 강박은 결국 자신을 향한 배려를 잃게 만듭니다. 이 상태가 장기화되면 내 감정은 점점 무뎌지고 심하면 감정적 탈진이라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생각부터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나를 오해하거나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 인간관계의 자연스러운 구조입니다. 둘째,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모두의 기분을 챙기기보다는 나와 정말 가까운 사람, 나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에게 집중하세요. 그들을 위해 기꺼이 내 시간을 쓰는 건 친절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투자입니다. 셋째,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세요. 나는 왜 이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는가? 이 친절은 진심에서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의무감인가? 이런 내면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내 감정의 진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친절이란 내가 지치지 않을 만큼만 해야 진짜 친절입니다. 나 자신을 돌보지 못하면서 베푸는 친절은 결국 누구에게도 온전히 닿지 않습니다. 당신이 무너지지 않아야 다른 사람에게도 건강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을 소모하는 친절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친절, 선택하는 친절을 하시길 바랍니다. 4. 자기 존중보다 타인의 시선을 우선하면 자존감이 무너진다. 우리는 타인의 평가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경계가 무너져 내 감정보다 타인의 눈치를 먼저 보게 되고 내가 어떤 사람처럼 보일까에만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점점 자신을 잃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몸이 너무 피곤한데도 모임에 나간다든가 도와줄 여유가 없는데도 거절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부탁을 받아들이는 것. 거절하면 나쁜 사람처럼 보일까봐, 내가 무심하다고 생각할까봐. 이런 불안감이 우리를 조용히 조종합니다.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겉으론 다 괜찮은 척하며 친절한 사람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속은 점점 피로와 자괴감으로 무너집니다. 이것이 바로 가면을 쓴 친절, 즉 타인의 시선으로 내 친절의 방향이 정해질 때 생기는 심리적 붕괴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말합니다. 자신의 감정에 진실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인간은 성장할 수 있다.
하지만 타인의 시선에 맞추어 계속 자신을 왜곡하다 보면 우리는 더 이상 진짜 나로 살 수 없습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춰 만들어진 사회적 자아만 남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입니다. 내가 나의 감정, 시간, 에너지를 존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매번 외부의 평가 기준에 맞춰 나를 조정하고 있는가? 실천 팁은 간단합니다.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지금 나는 진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또한 거절을 연습하세요. 단호하되 예의 있게 지금 제 상황에선 어렵습니다 라는 문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점점 내 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세상도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 감정을 무시하고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친절을 베풀면 그 누구도 그 친절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만만하게 보이거나 그럴 수 있는 사람으로 고정되기 쉽습니다. 자기 존중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건 건강한 관계의 출발점이자 지속 가능한 친절을 가능하게 하는 내면의 중심축입니다. 이제 타인의 시선에서 한 발짝 내려와 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시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보세요. 경계 없는 친절은 관계를 흐리고 오히려 오해를 만든다. 아이러니하게도 친절은 늘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경계 없는 친절은 자칫하면 오해를 만들고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다정하고 배려심 깊게 행동한다고 해봅시다. 처음엔 모두가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일부 사람은 그 친절을 관심이나 호감으로 오해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누구에게나 잘해. 진심은 아닐 거야. 라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가진 선의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애매하고 불분명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죠. 이는 모호성 편향이라는 심리학 개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의도가 명확하지 않은 행동은 사람들에게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그 여지는 오해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친절은 감정과 연결되어 있기에 더욱 복잡한 기대와 해석을 불러일으키죠. 더 큰 문제는 친절을 받는 쪽에서 생깁니다. 경계 없는 친절을 계속 받다 보면 사람들은 그것이 관계의 깊이나 감정의 표현이라고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왜 갑자기 예전처럼 잘 안 해줘? 그땐 그렇게 신경 써주더니 지금은 왜 차가워졌어?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문제는 당신이 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친절이 처음부터 너무 무제한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절에도 선이 있어야 한다는 걸 배워야 합니다. 선이라는 건 거절하는 기준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내가 지키고 싶은 관계의 형태를 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실천 팁은 이렇습니다.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 땐 왜 이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관계의 깊이에 비례한 친절을 제공하세요. 그리고 처음부터 기대를 키우지 마세요. 그 기대는 당신의 친절을 고마움이 아닌 기본값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결국 친절은 관계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경계 없는 친절이 관계를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선한 의도를 오해받고 싶지 않다면 우리는 내 마음의 범위와 방향을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진짜 따뜻한 사람은 경계를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경계는 당신의 진심을 더 또렷하게 전달해 줄 것입니다. 6. 진짜 친절은 선택적이고 명확한 친절이다. 우리는 흔히 친절을 무조건 많이 베푸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친절은 바로 필요한 때, 필요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진리지만 삶의 경험과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주변 모든 이에게 한결같이 친절하다면 처음엔 모두가 그를 신뢰하고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친절이 일관된 배려라기보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대우로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사람이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나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순간에만 집중적으로 친절을 베푼다면 그 친절은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심리학에서는 자원분배 이론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우리의 시간, 에너지, 감정이라는 자원은 한정적입니다. 따라서 이 자원을 무차별적으로 나누기보다 신중하게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이 관계의 질을 높이는 열쇠입니다. 또한 경계 이론 바운더리 시리에 따르면 명확한 경계 설정은 개인의 정신적 건강을 지키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줄여줍니다. 친절을 선택적으로 명확하게 하는 것은 자신의 경계를 존중하는 동시에 상대방에게도 건강한 관계를 선사하는 태도입니다. 실천 팁을 드리자면 첫째, 내가 지금 진짜 도울 수 있는가? 를 스스로 질문하세요.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면 굳이 친절을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친절을 베풀 때는 기대치를 분명히 하세요. 이번에는 도와줄게. 하지만 다음엔 어려울 수도 있어라고 솔직히 말하는 것만으로도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상대방의 상황과 감정을 존중하며 필요한 도움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이세요. 진정한 친절은 마음의 여유에서 나옵니다. 무분별한 친절은 스스로를 소모시키지만 필요한 순간에 정확하게 베푸는 친절은 당신의 인격과 관계 모두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결국 친절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선택과 명확성이 더해진 친절만이 내 삶과 타인의 삶 모두에 지속 가능한 따뜻함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친절을 절제해야 하는 6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친절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어야 하며 강제된 친절은 피로를 낳습니다. 둘째, 무조건적인 친절은 나의 경계를 흐려 싫다고 말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셋째,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태도는 결국 마음의 번아웃으로 돌아옵니다. 넷째, 지나친 친절은 상대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으며 관계에 혼란을 초래합니다. 다섯째, 경계 없는 친절은 특히 직장, 이성, 가족관계에서 오해와 갈등을 만들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친절은 선택적이고 명확한 친절이어야 한다는 점, 즉 필요한 때 필요한 사람에게만 주는 친절이 가장 효과적임을 강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친절은 분명 우리 사회에서 귀중한 미덕이지만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 그보다 더 중요합니다. 나를 희생하며 베푸는 친절은 결국 자신을 소진시키고 진정한 관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친절은 미덕이지만 나를 잃으면서까지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지키는 친절, 그 선택적이고 명확한 친절이 바로 진짜 품격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세요. 나는 얼마나 자주 불필요한 친절로 스스로를 지치게 했는가? 이 영상이 여러분이 스스로를 더 소중히 여기고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친절을 어떻게 조절하고 있나요? 혹은 조절하고 싶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삶의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